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롯데건설. 그룹 계열사로부터 1조 원 넘게 수혈받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개인 사재까지 내놓으면서 진화에 나섰죠. 롯데그룹 측은 현금은 충분하다며 위기설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지만 롯데건설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롯데건설의 유동성 문제, 현재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재무 위기가 불거진 롯데건설, 현재 얼마나 자금 지원이 이뤄진 상태입니까? 네, 일단 발단은 레고랜드 사태였습니다. 예. 레고랜드 사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롯데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벌써 2달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이 롯데건설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서 대규모 자금을 수혈받았는데요. 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총대를 맨 곳은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다 합해서 5,800억 원 정도 자금이 나갔고요. 예. 이외 롯데정밀화학이 3천억 원을 빌려주고 호텔 롯데, 우리 홈쇼핑까지 나서면서 다 합해서 1조 원이 넘는 계열사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네. 은행권에서도 영끌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각각 수천억 원을 빌렸고요. 이때 롯데물산이 자금 보충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건설이 돈을 갚지 못하면 롯데물산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충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또 일본 미즈우은행에서 3천억 원을 빌려야 했는데 이 때문에 서울에 있는 롯데건설 본사 사옥까지 담보로 잡힌 상태입니다. 네, 방금 이 화면을 보니까 참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린 그런 모습인데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개인 돈을 투입하지 않았을까요? 네, 어떤 시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신 회장이 지난 19일 사재 11억 7천만 원을 투입하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상황을 보고받던 신 회장이 최근 귀국해서 선제 대응을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주요 계열사가 유상증자, 주식 매각 등을 통해서 롯데건설에 긴급하게 자금을 투입했고 그룹에 대한 불안한 시선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신 회장이 직접 소문의 확산에 차단에 뛰어든 겁니다. 롯데그룹 측은 현금성 자산이 충분해서 유동성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롯데건설이 사업장 8곳이 리파이낸싱, 자금 재무 조정 등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리파이낸싱이란 한마디로 사업장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금을 다시 조달하는 걸 말합니다. 예컨대 기존보다 나은 금리 조건으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재대출을 받는 식입니다. 예.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얼어붙은 상황이죠. 때문에 리파이낸싱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성공을 했다는 건 어쨌든 회사나 그룹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상환 능력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 기자 말씀처럼 이 자금 재조정이 이루어졌고 또 대규모 자금도 받은 상태인데 이제 유동성 위기는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수치상으로는 여러 가지 자금을 받았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시장에 증권과 금융업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소 다른 시각을 말을 했습니다. 예. 아직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PF 우발 채무가 남아 있고 회사 안팎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온다는 건데요. 여전히 급한 불을 다 끄진 못했다 이러한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금 조달을 하는 것뿐 아니라 일감을 준 시행사와 재무조정 등 전사적으로 영업부서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기준 롯데건설의 우발 채무 6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에 절반가량인 3조 원대가 이 만기가 연말까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만기 연장이나 차원에 실패하면 보유한 현금으로 빌린 돈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 롯데건설이 자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6,7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롯데건설은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응은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금 조달과 차원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롯데건설이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면 계열사라든지 추가 차입 등의 선택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다만 이 PF 우발 채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 그래야 유동성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다음 달까지는 유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동성 확보안의 최종 결과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신용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건설업계 전반이 유독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롯데건설만 유동성 이슈가 좀 이렇게 부각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업계에선 롯데건설이 그간 영업했던 환경
외형 확장에만 집중을 하느라고 리스크 관리에 다소 미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 규모가 동일 등급의 건설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공격적인 영업 행태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이미 2021년에 6월쯤에 한국기업평가에서도 이 롯데건설을 정기평가하면서 관련 우려를 내비친 바 있는데요. 한기평은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 대부분이 6개월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ABCP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일반적인 금융시장 환경에서는 차원의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결국엔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경우에는 차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롯데건설이 최근 몇 년간 도시정비 등 이 국내 주택 사업 또 해외 사업 확대 등 성과가 있긴 했지만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하석주 전 대표가 유동성 위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CEO가 왔습니다. 롯데지주의 박현철 경영개선실장이 새로운 사정으로 부임을 한 상황입니다. 롯데건설이 그룹의 울타리로 당장의 한파를 넘기더라도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주택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경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새로운 수장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